지금 보시는 이 PPT, 클로드 컨설팅 PPT 스킬로 만든 전혀 AI스럽지 않은 회사 실무에서 그대로 써도 되는 PPT입니다. 사용자의 요청과 제시한 데이터를 사전에 설정된 50가지 상황별 템플릿 유형을 활용하여 원하는 바를 완벽하게 구조화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헤더와 본문의 완벽한 매칭, 그리고 헤더만 읽어도 스토리가 통하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시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AI스럽지 않은 PPT.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스킬을 통째로 가져가시고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바꾸는 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단 1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을 것이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AI로 PPT 만들 때 가장 답답한 게 뭘까요? 그렇죠.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회사에선 쓰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해요. 회사마다 PPT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브랜드 색상, 폰트, 크기까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없는 회사도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상이랑 폰트는 프롬프트나 스킬에 넣어두면 해결이 됩니다. 매번 똑같은 톤 앤 매너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죠. 이 장표는 표로 보여줘야 하나, 그래프로 보여줘야 하나, 이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상사는 똑같은 숫자도 표로 보고받길 원해요. 또 어떤 분은 그래프로 봐야 이해된다고 하시죠. 여기까지는 사실 취향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동시에 기술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이 구조로 보여주면 누구나 끄덕인다. 보자마자 이해되는 그런 테크닉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테크닉을 아예 구현해버리기로 했어요. 글로벌 톱 컨설팅, 베인이랑 BCG, 거기에 중소 컨설팅 회사 결과물까지 클로드한테 학습시켰거든요. 그렇게 표현 방식을 템플릿으로 정형화한 겁니다. 그럼 제가 이 스킬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장 크게 고민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장표 구조를 매번 AI가 알아서 정하게 둘까? 아니면 내가 미리 정해줄까?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아예 상황별 템플릿을 확정하고 시작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베인, BCG, 여러 컨설팅 분들하고 작업했던 결과물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거기서 이 정도면 웬만한 표현은 다 커버된다 싶은 유형을 추렸거든요. 그게 1차로 확정한 50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추가하고 고치고 보완하는 중입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초안은 50가지 유형입니다. 이 유형만 해도 웬만한 것은 다 커버가 될 거예요. 그리고 PPT 만들 때 이건 절대로 지키자는 규칙을 먼저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메시지가 정해지기 전엔 슬라이드를 만들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글로 정리한 다음에 PPT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내러티브 문서라고 부릅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 좋은 PPT가 나오거든요. 둘째, 새 유형은 만들지 않는다. 무조건 기존 50개 안에서 복제하고 수정해서 씁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 바뀌는 건 바뀌어야죠. 셋째, 모든 슬라이드 헤더앤 결론을 한 문장으로 담는다. 원인 수치 결과든 현상 임팩트 처방이든 헤더만 읽어도 스토리가 쭉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 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제한다. 검증을 거치지 않는 PPT는 전달하지 않는다. 와 같은 강제 규칙 등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이 스킬이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여드릴게요. 다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핵심 흐름만 짚을게요. 먼저 사용자 요청을 분석해서 두 갈래로 나눕니다. 풀이냐, 패스트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코스피 시황 분석해줘는 패스트로 갑니다. 근데 시황 분석해서 다음 분기 방향성까지 예측하는 PPT 만들어줘는요? 이건 풀로 갑니다. 의사결정이나 예측이 들어가면 풀인 거죠. 풀로 분류되면 데이터를 만들기 전에 먼저 가설부터 세워요. 사용자가 준 자료, 도메인 지식, 비슷한 사례를 토대로요. 그렇게 핵심 가설을 5개 이상 뽑습니다. 그 가설로 헤더 문구를 25개 이상 미리 써둬요. 그 다음 사용자한테 핵심 질문을 몇 개 던집니다. 보고 대상이 누구인지, 목적이 뭔지, 장수는 몇 장인지. 그렇게 취합된 질문을 토대로 메시지를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여줄까 보다 무엇을 말할까를 먼저 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정해지면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근거 유무를 검증하고 자가 진단을 완료한 후에 50가지 템플릿 유형으로 매칭된 슬라이드 목록을 토대로 사용자에게 구조를 제안합니다. 사용자가 승인하면 스크립트 폴더에 있는 파일들로 실제 템플릿 유형을 복제하고 내용을 교체한 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검증 체크리스트를 통과하면 최종 PPT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사용자한테 건네기 전에 강제로 자가 채점을 하고 이 검증을 통과해야만 최종본이 나가게 되는 구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단계도 많고 검수도 여러 번 하고 이러면 당연히 느려지고 토큰 값도 많이 듭니다. 보통은 효율적으로
빠르게가 정답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반대로 갔어요. 일부러 느리게,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제가 손대서 고치는 걸 최소화하고 싶었거든요. 한 번에 완벽하게 나오는 게 결국엔 더 빠르다라는 취지로 이 스킬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에이전트로 구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복잡한 것도 있어요. 자료를 취합하는 에이전트, 취합한 자료를 스토리로 만들어서 메시지화하는 에이전트, 메시지를 템플릿화하는 에이전트, 검증하는 에이전트, 이런 방식으로요. 현재 스킬로만 구현했을 때는 스킬이 복잡해서 AI가 놓치는 부분들도 간혹 발생하는데 이걸 에이전트로 구현하면 그런 오류들은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솔직히 정형화된 템플릿으로 매칭을 시키는 이 방법이 정답인지는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이 방법은 템플릿 유형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추가해야 하거든요. 현재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템플릿 유형은 거의 6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기도 하고요. 이 방법은 정말 중요한 거라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테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 스킬 어떻게 가져가 쓰는지, 어떻게 변형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더보기 아래 블로그 링크 들어가시면 zip 파일로 된 스킬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다음엔 클로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세요. 스킬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우측에 플러스로 된 스킬 추가 표시를 누른 후 스킬 만들기 눌러주세요. 스킬 업로드를 클릭하시면 파일을 업로드하는 창이 나옵니다. zip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바로 쓰실 수 있어요. 일반 채팅창에서 슬러시를 누르면 스킬을 지정하는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서바이벌 AI 컨설팅 PPT로 되어 있는 것을 체크하시고 PPT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드리는 건 제가 만든 스킬의 초기 버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템플릿 유형을 변경하시거나 추가하시고 직접 스킬 발동 원리를 한번 뜯어보시고 수정 보완해 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킬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운로드 받으신 PPT 스킬을 바탕화면에서 압축을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 클로드 데스크탑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웹 버전이 아닙니다. 혹시 데스크탑 버전이 설치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구글에서 클로드 데스크탑을 검색하신 후 화면에 보이시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로드에서 좌측 맨 위에 코워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줍니다. 새 작업창이 뜨면 프로젝트 또는 폴더에서 작업하기를 클릭한 후 다른 폴더 선택, 그리고 PPT 스킬이 있는 폴더를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파일 변경하기 나오면 항상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스킬에 어떻게 발동되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현재 폴더 안에 있는 PPT 스킬 관련 파일들을 분석해서 시각화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특히 이 PPT 스킬이 어떤 원리로 발동되는지, PPT 스킬의 전체 프로세스, 레퍼런스 폴더와 스크립트 폴더에 있는 파일별 설명, 디자인 가이드 상세 설명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청할 때는 답변할 때 파일명만 보고 추측하지 말고 가능한 한 각 파일의 실제 내용을 확인한 뒤 설명해줘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킬을 이해하실 수 있는 매뉴얼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 설명서를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디자인 색상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쓰는 PPT를 하나 골라서 스킬 폴더 안에 넣어둡니다. 그런 다음 클로드에게 PPT 디자인의 색상을 바꾸고 싶은데 수정하기 전에 방금 넣어둔 회사 PPT의 색상 가이드부터 뽑아줘 라고 요청하시면 그러면 클로드가 역할별로 색상을 모두 분류해줍니다. 색상을 다 추출했으면 이제 이 색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되겠죠? 이때 요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방금 뽑은 회사 PPT 색상 가이드를 기준으로 지금 PPT 스킬에 들어있는 모든 색상 관련 설정을 업데이트해줘.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작업 범위를 먼저 정해주고 수정이 끝난 뒤에는 색상 항목이 하나도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검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검토해달라고 하세요. 이 한마디만 덧붙여도 훨씬 정확하게 작업해줍니다. 자, 그럼 수정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 템플릿 색상이 전부 깔끔하게 바뀌었네요. 나머지 항목들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고쳐야 할지 감이 안 오신다면 고치고 싶은 항목을 클로드에게 먼저 말하고 계획부터 세워줘 라고 해보세요. 훨씬 수월하게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이 템플릿으로 스킬을 다시 업로드한 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정된 스킬을 zip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겠죠?
그래서 폴더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파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폴더 3개랑 스킬 MD 파일, 이 4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zip로 압축하고 클로드 스킬에 추가하면 됩니다. 스킬 추가하는 법은 아까 설명드렸죠? 이제 새 대화창을 열고 방금 그 스킬을 불러온 다음 지난주 코스닥 시황을 조사하고 다음 주 전망을 PPT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해 볼게요. 자, 그럼 나온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제목이랑 핵심 요약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네요. 다음 내용을 보면 코스닥 하락은 메타발 반도체 쇼크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수급 이슈로 낙폭이 과대해서 반등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섹터 상승 여력 1위는 반도체 소부장으로 보네요. 탑3 시사점까지 전체 내용을 한 장으로 압축한 페이지입니다. 다음 장은 메타 쇼크로 반도체 장비주가 크게 빠졌고 그중 원익 IPS가 제일 많이 하락했다고 나오네요. 시사점은 4가지로 반도체 장비 직격, 2차전지 동반 약세, 바이오는 상대적 방어, 그리고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차익 실현 성격이라고 정리해줍니다. 나머지 장표들도 넘겨보면 정리가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초안으로는 괜찮네요. 아, 그리고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해요. 이 스킬로 만든 PPT는 차트랑 표가 전부 도형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데이터랑 연동된 차트가 아니거든요. 저는 모든 것을 클로드에게 시킨다라는 주의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정하려면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있어요. 클로드에게 차트랑 표를 편집 가능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진짜 편집 가능한 형태로 다시 바꿔줍니다. 자, 여기까지의 스킬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버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템플릿을 추가하고 스킬을 다듬어야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저는 이 방식을 곧 통째로 갈아엎고 새롭게 PPT 스킬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혹시 그 과정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한번 켜두세요. 놓치면 좀 아까울 겁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레고 아시죠? 부품을 조립하면 뭐든 만들 수 있잖아요. 배도 되고 집도 되고 우주선도 되고 저는 PPT도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스킬 초안은 50가지 완성된 유형을 강제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새 유형을 계속 추가해야 하고 가끔은 데이터를 억지로 끼워 맞추게 돼요. 실수 패턴이 쌓일수록 검증 스킬이 점점 무거워지고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토큰 값도 계속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물론 그 대신 정확도는 계속 높아지지만 그래도 저의 기준에서 완벽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다음엔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PPT에 들어갈 요소를 전부 부품으로 쪼개는 거죠. 표, 그래프, 도형 하나하나를요. 그리고 내용에 맞게 그 부품을 조립하는 겁니다. 레고처럼요. 그러면 오류는 줄고 훨씬 다양한 유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가설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이걸 에이전트로 만드는 겁니다. 자료 모으고, 내러티브 잡고, PPT 만들고, 검수하고 이걸 각각 떼어서 에이전트로 돌리는 거죠. 그게 제가 가고 있는 최종 방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PPT는요. 아무리 템플릿이 좋아도 안에 들어갈 내용이 별로면 그건 죽은 PPT입니다. 결국 인풋 데이터가 정말 좋아야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8년 있으면서 회사 매각을 2번 했습니다. 그동안 베인, BCG, 중소 컨설팅사, 그리고 안진 3일 같은 회계법인들하고 같이 작업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인풋 데이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컨설턴트들이 처음 오면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세요? 주주나 경영진이 하고 싶어 하는 걸 가설로 세워서 검증해 줍니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이걸 해야 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역으로 끼워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직원 인터뷰를 해도 제대로 된 게 안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직원들이 곧이곧대로 얘기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걸 인터뷰 몇 번으로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저희 회사도요, 솔직히 거의 다 실패했어요. 한 건에 수십억씩 컨설팅비를 쓰고도 말이죠. 그나마 유의미하게 성공한 건 베인하고 작업했을 때 하나였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BCG보다 베인 쪽 결과물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겠죠. 다만 제가 경험한 컨설팅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클로드든 GPT든 회사에서 제대로 쓰려면요.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히스토리부터 현재 전략까지 이게 잘 정리돼 있어야 그제야 AI가 제대로 된 PPT를 뱉어내거든요. 껍데기가 아무리 좋아봤자 분석이 틀리고 방향이 틀리면 그건 그냥 쓰레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부터 잘 정리해서 AI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팀으로 회사로 넓혀서 차곡차곡 정리해 두시면 정말 퀄리티 좋은 PPT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살아남을 것이다.